네, 안녕하세요. NFL 잡학사전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NFL 미식축구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휴스턴 텍산스를 응원하고 있는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앤더슨님. 오늘 앤더슨님을 모신 이유는 바로 이 휴스턴 텍산즈의 열렬한 팬의 입장에서 팀의 시즌 리뷰를 한번 들어보고 향후 오프 시즌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전체적인 텍산스 시즌 리뷰와 간단한 수치 위기로 내년 시즌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금일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시즌 전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소회, 그다음에 뭐 팀 내 리더십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다음 시즌에 대한 전망 그리고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저희는 성적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2024 시즌 휴스턴 텍산즈 같은 경우에 10승 7패를 기록했어요. 두 자릿수를 채우긴 했는데 10승은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그래도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전반적인 성적에 대한 어떤 총평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 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텍산스는 2년 연속 AFC 남부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는 디비전 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공격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총 공격 야드는 6,312야드, 리그 22위로 텍사스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 또한 23.4점으로 리그 19위에 그치며 공격 효율성이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득점 기회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 휴스턴 텍산즈의 2024 시즌 특히 오펜스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 소포머 시즌에 들어가는 스트라우드의 존재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수비는 어땠나요? 네, 반면 수비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쿼터백에 강하는 그 프레셔 비율이 42%로 리그 2위에 올랐고요. 색 횟수도 29회로 리그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대팀의 패싱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러싱 디펜스는 리그 11위, 패싱 디펜스는 6위로 전체적으로 준수한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터셉션 수가 리그 2위에 오르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고, 강한 패스러쉬와 세컨더리 협업이 돋보인 시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헤드 코치인 드미코 라이언스가 이 디펜시브 마인드 코치잖아요. 그래서 이 코치의 색깔이 조금 더 잘 녹아든 그런 시즌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페셜 팀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표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이 프랭크 로스가 드미코 라이언스와 텍산즈에서 제외하고 나서 이 두 번째 시즌을 치렀잖아요. 이 스페셜 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휴스턴 텍산스의 스페셜 팀은 전체적으로 리그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펀트 리턴 야드 허용은 리그 1위로 최상위권이었고요. 네, 터미 타운샌드 펀터, 그리고 카미 페어밴 키커가 있는데, 터미 타운샌드 같은 경우는 펀팅 3위, 상대 20야드 펀트 2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았지만, 음. 페어밴 같은 경우는 시즌 최다 50야드 이상 필드골 성공 기록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범하며 클러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제 롱 스래퍼로 15년 동안 활약하던 존 윅스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총 롱스냅을 2,000회 넘게 이상 가져갔는데, 이 중에서 그 불리한 롱스냅이 0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스태퍼가 떠나는 거는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주신 총평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2024 시즌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 중에 이 선수들만큼은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선수를 이렇게 앤더슨님께서 골라주셨는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목할 만한 선수 2명과 신인 선수 1명 정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선수는 데릭 스팅리 주니어, 24번 코너백이고요. 현재 지금 스팅리는 NFL 최고의 코너백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좀 분석을 해드리면 태클 54회, 인터셉션 5회, 팀 내 공동 1위고요. 음. 패스 디펜스 18회, 그리고 패스 레이팅 허용 56.9. 400회 이상 커버리지 스냅을 소화한 코너백 중에 최저입니다. 그리고 올해 AP 올 프로 퍼스트 팀 선정이 되었고요. 텍산스 역사상 코너백 최초의 기록 및 프로볼 선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3년 90밀 연장 계약을 맺음으로써 코너백
현재 지금 리그 최고 금액을 갱신하였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윌 앤더슨 주니어 선수고요. 51번 엣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강점은 뛰어난 스피드, 파워, 기술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패스러셔입니다. 기록을 좀 살펴드리자면 10.5색이었고요. 루키 시즌에 7색이었는데 이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32태클, 14태클 포러, 그리고 쿼터백 히트가 15개였고요. 다니엘 헌터 선수와 함께 NFL 최고의 패스러시 두 형성을 했습니다. 20개가 넘는 색을 합작했고요. 쿼터백에게 100개가 넘는 프레셔를 넣었는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 시즌마다 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통계 사이트 분석 결과 NFL 최고의 쿼터백 압박 능력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루키 시즌부터 시작해서 팀 주장을 맡고 있는데 정말 동료들에게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고 팀 내 평판이 되게 좋은 선수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윌 앤더슨 주니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스텝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지금 현재 앤더슨님의 닉네임도 윌 앤더슨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티미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진짜 리그 최고의 코너백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특히 이번 시즌은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치른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앤더슨은 루키 시즌에 이어서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이면서 이 팀이 지향하고자 하는 컬처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그런 선수가 됐고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크게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또 루키 선수 한 명을 지목해 주셨잖아요. 이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수는 세이프티 포지션의 케이넨 블럭이라는 선수인데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에서 전체 3라에서 이제 78번 순이었고요. USC 출신 케일럽 윌리엄스와 동기입니다. 6피트 3인치 그리고 프로필을 보시면 굉장히 드미클 라이언스가 좋아하는 프로필 선수입니다. 기록 같은 경우는 스팅리와 인터셉션이 5개로 동률이고요. 팀 내 최다입니다. 그리고 11개의 패스 차단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네, 2개의 태클 포 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켈런 블럭 같은 경우 2003년 던타 로빈슨 이후 텍산스 루키 DB 중에 가장 많은 스냅을 소화했고요. 런 디펜스와 오픈필드 태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맨 커버리지에서는 폭발적인 다운필드 플레이 대응에 좀 약점을 조금 보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미래 전망 같은 경우는 PFF 선정, 다음 시즌 텍산스 브레이크아웃 예상 선수고요. 2025년, 다음 시즌이죠. 다음 시즌 같은 경우 CJ 가드너 존슨 선수와 함께 백엔드 구성을 예상하고 있고요. 맨 커버리지가 개선이 좀 된다면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 케일런 블록과 이제 카마리 라스터라고 올해 또 코너백 루키가 있었는데요. 이 두 명의 친구들이 백필드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시즌 후반에 빠진 주전 니켈이었던 뭐 피트리 그리고 세이프티였던 워드의 빈자리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드미코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디펜스를 좀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로 이런 강력한 세컨더리가 기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휴스턴 텍산즈의 세컨더리 선수들은 정말 젊고 에너지 넘치고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CJ 가드너 존슨이 같이 합류를 하면서 훨씬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블록의 성장 역시도 한번 앤더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선수 그리고 신인 선수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요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휴스턴 텍산즈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파이널 로스터의 평균 연령이 약 26.6세였어요. 이 젊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리그의 25위에 랭크가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어린 편은 아니었어요. 평균 이상이었는데 나이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젊은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 팀의 핵심들 쿼터백, 코너백, 리시버, 엣지 이런 프리미엄 포지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나머지 베테랑 선수들의 조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밸런스가 잘 잡힌 뎁스로 운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베테랑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 이 베테랑 선수들의 리더십과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텍산스가 현실을 제외한 나머지 캡틴들은 평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텍산스는 이제 라커룸 투표로 선수들 투표로 이제 주장단을 뽑는데 이제 2023년에 러비 스미스가 감독에서 물러나고 드미코 라이언스가 새로 들어왔을 때 대대적으로 팀이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네, CJ 스트라우드와 이제 윌 앤더슨이 자리를 잡으면서 리더십으로 팀의 이제 스월 문화라고 하는데 자리매김을 했고 이제 드미코 라이언스와 이제 닉 카세리오 저희 제너럴 매니저죠. 이분들도 이제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실력보다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인성과 성격을 알아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기적인 선수 이제 뭐 에고가 세다는 게 아닌 정말로 이기적인 이제 이런 인간적인 성격이 좀 덜 성립이 되어 있는 선수들은 텍산스 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디비전 시리즈 진출했을 때 디온테 존슨을 영입했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공을 많이 안 준다고 라커룸에서 땡깡을 부리다가 2주 만에 방출을 당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되게 그 리시버 라인업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이제 쳐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팀이 이 문화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요. 알샤이어 같은 경우 같은 팀 입장에서는 최고의 주장이자 미들 라인베커인데 타팀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악동의 이미지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맞아요. 로렌스 사고 같은 쳤잖아요. 경우에 좀 레이트 태클이 들어가서 해외에서 좀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로렌스가 펑커션도 났었고, 네, 근데 저희 텍산스에선 정말 든든한 친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이번 오픈 시즌 텍산스 오라인 해체 이후로 이제 뭐 샐러리가 가장 큰 이유기도 하지만 이제 오라인 문화와 리더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게 뭐 추가적인 루머가 좀 돌긴 한다만 이제 턴실이 이번 지난주에 커맨더스로 트레이드가 되었단 말이죠. 맞아요. 이 턴실이 중심이 되었던 오라인이 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턴실이 태클이지만 뭔가 와이드 리시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좀 툭툭 튀고 다니고 뭔가 이끌기보다는 예전에 대마도 했었고요. 이 친구가 좀 되게 좀 리더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떠나서 저희 팀은 아니긴 하지만 뭐 베테랑이랑 뭐 리더십으로 평가를 하자면 전체적인 주장단의 성격은 좋았으나 턴실은 별로였다. 그리고 이제 시즌 중반에 딕스가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믹슨이 합류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믹슨이 되게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해서 뭐 이런 턴실에 이런 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젊은 핵심 선수들 그리고 베테랑 리더들이 균형 있게 어우러졌기 때문에 텍산즈가 짧은 시간 안에 팀 컬처를 재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헤드코치와 제너럴 매니저의 어떤 지향점, 이 팀 융화, 요 부분도 굉장히 명확했죠.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부분 조금 연장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팀이 턴실 맨 처음에 데려올 때 지출을 정말 막대하게 했잖아요. 정말 1라 2장이나 줬죠 그때. 1라 2장에 2라도 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정말 막대한 지명권을 줬기 때문에 후술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작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는 외부의 신설이고 텍산즈 팬들은 오히려 턴실의 작별을 기뻐했어요. 단순히 실력 때문이 아니라 라커룸과 오라인의 대표 선수로서 어떤 필요한 리더십 그리고 팀 컬처를 이끌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 요것 때문에 결국 작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텍산즈 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턴실이 뭐 나쁜 사람이냐 이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선수는 급여를 받고 그 급여에 해당하는 플레이만 하는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드미코 라이언스나 니카세리오가 원하는 선수의 타입이 아니에요. 원하는 리더의 상이 아닌 거죠. 네,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턴실 같은 경우 1라 2장을 지출하면서 데려왔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오라인이 아닌데 그나마 사람 일을 하는 턴실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정도로 조금 잘 팔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오라인 상황 때문에 턴실 트레이드를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라인이 이제 솜이라고 치면은 5명의 손가락이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턴실 같은 경우 이 5개의 손가락을 하나로 이제 묶는 이제 이런 능력이 없다 보니 아무리 개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건 블라인드 사이드 태클로서의 장점이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샐러리가 낮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맞아요.
큰 지출이 있으면서까지 데려왔지만 저는 잘 보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앤더슨님의 의견이 대다수의 텍산즈 팬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다음은 이 팀의 어떤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컬처를 설계하는 건 결국 코칭 스태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코칭 스태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 특히 요 헤드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4 시즌 휴스턴 텍산즈를 이끈 드미코 라이언스의 리더십과 전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드미코 라이언스가 현재 2년 차인데요. 강력한 수비 시스템을 휴스턴에 현재 구축을 해놨습니다. 음. 공격이 올 시즌 아쉬웠지만 지구 우승과 차저스를 와일드카드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디펜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오펜스는 부족하지만 이제 네, 수비 감독이다 보니 텍산스에게는 그래도 디펜스 멘탈리티는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 코치의 수빅 철학 그리고 팀 컬처가 뚜렷하게 자리 잡은 것이 좀 확실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드미코 라이언스가 처음에 이 팀에 합류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할 것이다라는 평가는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년 만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디네이터들, 특히 많은 이야기를 나왔던 이 공격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올 시즌 텍산즈의 오펜스 쪽은 팬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포인트였잖아요. 이 바비 슬로익 진짜 요걸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이 바비 슬로익의 체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바비 슬로익 같은 경우 드미코가 선임이 될 때 라이너스에서 패싱게임 코디네이터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오씨도 데려오면서 경험이 일단 없습니다. 오씨 플레이 콜링 경험이 없고요. 좀 23시즌에는 어떻게 스트라우드가 루키 이런 텐션으로 잘 이끌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1회차부터 살짝 바비 슬로익의 단점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측 가능성, 뭐 플레이 액션 부족, 뭐 효율성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로익 같은 경우 공격 스킴이 스트라우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라우드의 좀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시즌 중 하프타임 이후 후반전에 점수를 못 낸 경기가 꽤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리고 이는 슬로익 전술 조정 능력이 되게 부족하고 이걸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청하는 팬들조차도 슬로익이 다음 콜로 어떤 걸로 내릴지 예상할 정도였고요. 막 런, 스루, 뭐 패스 정말 네, 다 예상할 정도였고 러닝을 해도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스톱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믹슨이 뭐 아웃사이드 런을 통해서 자기 이제 러닝 능력으로 게임을 구축을 했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 날은 정말 답답했던 경기력을 연출했고 실제로 뭐 믹슨이 힙드랍 태클로 부상을 당했을 때나 이랬을 때 경기력은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요게 특히 이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칩스전에 후반전 경기 때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짜 이분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당시 경기는. 그래서 좀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니 공격적은 단순히 뭐 플레이 콜링뿐만 아니라 어떤 뭐 라인 구성, 설계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기타 코칭 스태프들, 특히 뭐 오펜시브 라인 코치나 수비 코치들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 또는 평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오라인 코치죠. 오라인 코치였던 스트라우서 코치가 올해 해고됐고요. 어시스턴트였던 이제 포포비치가 승진이 되었는데 포포비치 코치는 이제 오라인과 러닝 게임을 개선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오라인의 어시스턴트 코치였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어시스턴트였지만 이 현재 오라인이 망가진데 조금이라도 좀 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저는 있거든요. 뭐 설명하기 쉬운 얘기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라인이 5명의 각각의 손가락이 되어 뭐 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뭐 텍산스는 뭐 오라인 디자인도 엉망이었고요. 뭐 개인 능력이 뭐 턴실처럼 좋아도 뭐 시너지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니케일리 저희 새로운 코디네이터죠. 이 코디네이터와 포포비치가 지금 과감하게 현재 오라인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은 조금 뒤에 저희가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결국 2024 시즌 텍산즈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는 코칭 스태프의 영향력 그리고 시스템의 완성도와 또 직결이 돼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저가 이번에는 전체적인 팀 전술, 운영에 대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펜스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CJ 스트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루키 시즌을 보냈었죠. 뭐 프로볼까지도 선정이 됐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번 2024 시즌은 전체적인 스탯 라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색 횟수 그리고 색 레이트가 늘었고요. 인터셉션의 빈도와 비율이 같이 늘었어요. 대신 반대급부로 터치다운 레이시오는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술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지 앤더슨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크라우드 같은 경우 24시즌 동안 703회 드랍백 중 39%의 압박을 받으면서 평균 수준의 이제 드랍백 횟수를 압박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라인의 보호력 저하로 인해서 압박 횟수가 증가했고 블리츠 대응 능력이 저하되면서 패스 레이팅과 이제 야드당 패스 거리가 좀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드 같은 경우 불필요한 포켓 이탈을 좀 줄이면서 압박 상황에서 나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균 패스 시도 시간이 2.8초로 길고 압박을 받을 때는 3.5초까지 늘어나면서 색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뭐 리시버들의 패턴 개선 그리고 뭐 온라인 패스 보호 강화가 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플레이 액션 활용률이 뭐 26.5%로 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드의 플레이 액션 패스 레이팅이 80으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바비 슬로익이 해고당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커터백과 오펜시브 라인뿐만 아니라 뭐 패스를 직접 받아대는 타깃들의 어떤 전술 활용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수들의 부상 여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 리시버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가 시작은 니코 콜린스 그리고 스테픈 딕스, 탱크델 이렇게 트리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슬랏을 정말 좋았죠. 딕스가 슬롯을 받고요. 근데 델과 이제 콜린스가 아웃사이드로 뛰었는데 일단 딕스 부상 같은 경우는 논타겟이었고요. 논타겟이었는데 갑자기 다리를 두 개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네, 다음날 십자인대 부상 그리고 뭐 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드랩 전부터 좀 프레임도 되게 작고 피지컬도 작아서 부상 위험이 있다고는 했으나 지금 2년 연속으로 좀 시즌 후반에는 못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1년 차 있는 그때 덴버전에서 이제 엔드존에서 그때 앞에 부상당해가지고 피뷸라 부상당해가지고 시즌 아웃됐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팁스전에서 이제 제 같은 팀 리시버와 부딪혀가지고 지금 맞아요. 거의 무릎이 갈렸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십자인데 다 가슴이 나가 있는 상태여서 니크 콜린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탱크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터치다운 존에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네. 세레모니도 제대로 못하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다음 시즌은 이 텍산즈의 리시버진 특히 주요 선수들이 큰 부상이 없이 잘 치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오펜스는 이런 식으로 살펴봤고, 이번에는 디펜스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4 시즌 휴스턴 텍산즈의 디펜스 시스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텍산스의 디펜스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4-2-5 원갭이고요. 이제 여기서 니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존 커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 70%, 그리고 맨 커버리지가 이제 26%인데요. 드미코가 라이너스에서 이제 수비 코디네이터로 활약할 당시에 사용했던 전술을 텍산스 감독으로서 좀 유사하게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제 와이드 라인, 이제 프런트, 그리고 빅판지오 스타일의 투 딥 세이프티 쉘을 결합한 수비 시스템을 텍산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라이너스 시절 이제 와이드 프런트를 활용해서 상대의 오라인을 수평으로 이렇게 쭉 늘여놓으면 이제 엣지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헌터 그리고 앤더슨 같은 좀 엣지 양이 좀 많이 투자를 했고요. 텍산스가 트렌치 보강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수비 전략을 좀 갖추고 있는데 높은 압박 비율의 덕분에 많은 셀을 기록을 했지만 좀 지나치게 좀 공격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좀 특정 상황에서 좀 허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레드존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이 부분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케일런 블러, 음. 이 되게 드미코가 좋아할 만한 선수라고 했는데 정말 공격적입니다. 그 선수 정말 공격적인데 좀 모험적인 플레이 때문에 네,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수비였습니다. 텍산즈가 가져가는 어떤 얼라이먼트 그리고 선수들의 조합을 살펴보면 확실히 엣지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할 수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이 선에서 이 선수들이 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디펜스 유닛들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단순한 생산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중심에는 저도 역시 디펜시브 라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앤더슨과 헌터 이 두 패스러셔도 훌륭했지만 뭐 저는 그냥 번외적으로 좀 살펴보면 뭐 마리오 에드워즈, 팀 세를, 그다음에 파투카치 같은 요 단기간 계약을 한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 내부 라인에서 굉장히 잘 활약을 해줬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런스터퍼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약간 라인베커 이선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저는 정규 시즌 빌스전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차저스전, 차저스전 정말 최고였죠.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급성장한 이 세컨더리 유닛들의 성과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물론 빅플레이 허용 뭐 이런 크리티컬했던 부분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차스전에서 막 80몇 년대 내주고 막 이런 거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합격점을 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시즌 전에 기대치를 했던 것과 실제로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지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전에 텍산즈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앤더슨님을 비롯한 텍산즈 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시는지 요걸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 지금 현재 텍산즈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전력 보강도 있었고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팀이 전체적으로 어떤 베테랑들을 제외하고 이 주축이 된 선수들이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팀에 대한 어떤 뎁스의 안정성 또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즌 전 기대치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즌 초반에 이제 일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텍산스를 이제 슈퍼볼 컨텐더급으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되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뭐 주요 우승을 2년 연속으로 하긴 했지만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냉정하신데요? 그리고 아니 뭐 시즌 전에 뭐 일본 분석에서는 뭐 공격 보강 뭐 잘 되었고 뭐 젊은 재능의 뭐 이제 가장 이런 재능들이 다 부상을 하면서 뭐 텍산스가 큰 도약을 할 수 있다는 뭐 어떤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한국에 계신 텍산스 팬분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 팀이 이런 좀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오라인 부진, 근데 이제 뭐좀 되게 뭐 염려했던 오라인 부진이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고 이제 가장 기대치가 높았던 이제 주요 리시버들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경기력에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2년 연속 와일드카드는 이겼지만 디비전 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좀 쓴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요인이 뭐 공격 부진이죠. 뭐 공격 부진이었고 오라인이 붙어주지 못하니까 뭐 그에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뭐 쿼터백의 부진한 플레이, 뭐 리시버의 뭐 빈약한 득점력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지속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상 문제도 너무 컸고요. 뭐 주전 3명에서 2명이 빠져버리니까 이거는 뭐 다른 팀들이 니코만 막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뭐 주력 리시버들을 비롯한 뭐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라인베커에 이제 해리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작년 시즌 갑자기 엄청 팡 터지면서 정말 보여주나? 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시즌을 통으로 쉬어버리면서 뭐 수비 이선도 아까 좀 지적해 주신 수비 이선도 지금 되게 전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네, 코칭 스태프와 뭐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비 슬로이 같은 경우 잘렸고 오라인 코치도 잘린 상태고 현재 뭐 니케일리 그리고 포포비치 이런 코치가 현재 대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텍산스는 뭐 초기에 뭐 슈퍼볼 컨텐더와는 뭐 이미지와는 달리
뭐 시즌 내내 좀 고군분투하면서 딱 한 중상위권, 한 벵갈스 정도, 벵갈스, 네, 이런 친구들, 이런 티어 정도에 머무르는 성적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천 헬리서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여기 라인베커진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좀 미스태클 이슈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해결되지 느낀 것 않는 것 같아요. 같아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즌 전 기대치에 비하면 확실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지구 우승을 지켜내고 플레이오프 1승이라는 성과를 가져온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팀이 필요한 변화와 방향성,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 그다음에 팀이 요거에 맞춰서 오프 시즌 정비를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2024 시즌 리뷰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즌 2025 시즌을 준비한 텍산즈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텍산즈가 젊은 전력 그리고 검증된 수비 시스템 그리고 이 헤드 코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도 충분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슈퍼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충분히 그쵸. 진출하고 디비전 우승제 컨텐더로 도약할 수 있는 팀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오프 시즌 텍산즈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프란스가 작년에 가동되었던 오라인을 해체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의 텐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캐년 그린이라는 선수가 레프트가 되었고요. 개막전에서. 그리고 원래는 조스 크럭스라는 선수가 센터, 그리고 샤크 메이슨이 라이트 가드, 음, 그리고 원래는 정석적이라면은 하워드 선수가 라이트 태클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부상도 있었고요, 뭐 부진도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턴실이 커맨더스로 트레이드가 되었고요. 메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데드캡 때문에 아마 6월 포스트 준 이후로 컷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턴실 트레이드 그리고 메이슨 컷 그리고 캐년 그린 선수를 이제 가드너든슨이랑 바꿔오는 제가 보기엔 연금술을 좀 선보이면서 현재 지금 오라인이 완전히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FA 시장에서 오라인에 유의미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는데 음, 지금, 지금 현재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 캠 로빈슨 선수랑 트렌트 브라운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맞아요. 텍산스가. 네. 근데 이제 뭐 1년 단기로 지금 끄는 걸 봐서는 주전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보험용 음, 이 보험용 태클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뭐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로빈슨 같은 경우는 딱 한계를 어느 정도 좀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무난하게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좀 짤짤이 계약, 네, 짤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계약 전에는 뭐 드래프트 지금 1라운드 픽 있죠. 25픽, 25번 픽. 이 네. 픽으로 오라인 보강을 생각하고 있어서 영입을 안 하는 건가 싶었는데 또 현재는 또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조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로빈슨 영입 전에는 뭐 하워드가 블라인드 사이드로 간다, 뭐 음, 피셔가 간다 이런 이해 되게 많았는데요. 음, 가장 뭐 의견이 많았던 거는 이제 하워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레프트 태클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 친구가 레프트 태클로 옮기고, 그리고 일단은 레프트 가드는 비워놨고요. 그리고 패터슨이 센터를 보고, 주스가, 네, 뭐, 주스 같은 친구, 주스 친구, 이 친구는 뭐 레프트도 가능하고 라이트도 가능해서 뭐 굳이 뭐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라이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라운드로 뽑았던 노틀담 출신 블레이크 피셔 선수가 기존 라이트 태클을 볼 거라고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음, 영입 후에는 캠 로빈슨 선수가 아마 블라인드 사이드로 갈 것 같고 음, 하워드가 아무래도 지금 레프트 가드로 갈 것 같아요. 음, 하워드가 레프트 가드로 가고 뭐 패터슨, 음, 주스 그리고 순서대로 피스가 가능한 상황이고 음, 패터슨과 주스 같은 경우는 스톱이 계속 가능합니다. 원래 주스를 주전으로 생각하고 센터로 뽑았는데 패터슨이 오히려 더 센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음, 패터슨이 현재 상황으로는 센터를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 텍사스 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스가 아무래도 뭐 이라였죠. 이라에서 뽑혀가지고 굉장히 상위 픽이었기 때문에
좀 주전으로서 어느 정도 커주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게 가장 음.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확실한 상수가 현재 온라인에 없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뭐 주전 센터도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드래프트 안에서 3라운드 안에 뭐 가드나 태클을 뽑는다면 뭐 1, 2년 안에는 무조건 주전으로 쓴다는 의중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음. 뭐 블레이크 피셔 같은 사례도 있고요. 뭐 저희가 조금 네, 길게 설명을 하자면 작년에 2라운드에 갑자기 뜬금 태클픽이 나와가지고 다들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즌 중에 계속 오라인맨들 쓰러져 나가는 걸 보고 처음에는 블레이크 피셔 주전으로는 뛸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주전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음. 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네, 뭐 3라운드 안에 새로운 가드나 태클을 보강을 한다면 1, 2년 안에는 뭐 주전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라르미 턴실이 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 팀은 확실하게 오펜시브 라인 중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확실히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턴실은 적어도 실력 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낸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팀은 정말 실력도 중요하고 팀에 대한 융화도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캠 레빈스는 잭슨빌에서 뭐 부상과 기복 있는 플레이로 명확하게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뭐 바이킹스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1인분 정도 딱 1인분 정도만 해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불안감을 아마 앤더슨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더 드래프트 전략이 불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 쪽은 또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드한테는 웨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니코 그리고 딕스, 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텍산스 리시버 룸에서 확실한 전력의 리시버라고 하기엔 니코 콜린스 그리고 잭슨빌에서 트레이드 7라운드 픽을 주고 영입한 크리스천 커크 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리시버 1이 콜린스고 커크가 슬롯을 본다면 현재 지금 리시버 2 자리가 비어 있고요. 딕스가 FA로 지금 팀을 못 찾고 있는 상태고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데를 같은 경우는 지금 복귀가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어서 음. 짧아도 1년 길면은 이제 뭐 구한정 지금 결장이 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헤드코치인 드미코가 리시버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으로 이제 리시버 세퍼레이션 능력을 뽑았는데 텍산스에게는 콜린스에게 공간을 또 내주고 커크에게 짧은 스윙 패스가 오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백필드를 빠르게 찍거나 패스 선택지를 좀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리시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 능력이라고 하죠. 이 약 능력보다는 공간 창출이나 뭐 운동 능력에서 좋은 리시버를 찾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크가 주전 슬롯으로 뛸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교 미식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루서 버든이라고 하죠. 이 친구가 미주리 대학교 리시버인데 이 친구를 보통 슬롯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하이오 스테이트 리시버인 이메카 이그부카 이 선수를 텍사스의 1라로 보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25번 픽에서 리시버를 뽑는다면 이제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선수는 일단 텍사스 로건스의 매튜 골든 선수고요. 뭐 이 선수가 텍사스 로컬이기도 하고, 맞아요. 만약 지금 이 친구가 너무 컴바인을 잘해가지고 저희 앞에서 뽑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 내려오면은 리시버 선택지에서는 뭐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리시버 특히 세퍼레이션을 중요시하게 하는 코치에게 이 매튜 골든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원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지역적인 출신, 그다음에 출신 학교도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골든 같은 경우에 특히 직선 속도가 되게 좋아요. 롱스피드도 좋고 롱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가속력도 굉장히 좋아서 상대 세컨더리와 세퍼레이션을 만드는 데 굉장히 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는 체형에서 기인하는 좀 물리적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라거나 컨테스트 캐치에 능한 선수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스냅 출발하는 딱 단계에서 퀵 릴리즈가 굉장히 장점인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 2번 자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트렌치 같은 경우는 수비는 트렌치를 제외하면은 보강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뭐 헌터, 앤더슨, 에치디오에 알샤이어, 해리스 그리고 토우토가 백업, 뭐 라인베커도 괜찮고요.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리고 스팅리,
라시터, 뭐 제일런 피트리, 가드너 존슨, 뭐 블록, 그리고 여기에 워드가 끼는 라인인데 심지어 뭐 그렇군요. 세컨더리는 제가 보기에도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NFL 상위 팀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전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객관적으로 봐도 다만 이제 손꼽히는 거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가요? 네. 다만 좀 이 뒤를 받쳐줄 코너백 후보 선수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모레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잭슨빌로 떠났고요. 이래서 이 스팅리와 라시트를 뒤를 받쳐줄 코너백이 딱 한 명 필요할 것 같고, 음, 이제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트렌치인데, 23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셜든 랭킨스가 벵갈스에서 텍산스로 복귀를 했고, 음, 올 시즌이죠. 24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세틀과 음, 에드워즈 선수가 음, 계속하면서 이제 텍산스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음, 다만 이제 트렌치 러닝 디펜스가 28일 정도로 좀 약한 상황이라서 좀 보강이 불가피해 보이긴 하는데 뭐 드래프트에서 3위 픽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음, 이제 드미코도 노즈 태클이죠. 그 냉장고 같은 스타일의 선수보다는 좀 작아도 좀 스피드 빠른 선수를 선호해서 음. 근데 뭐 트렌치 쪽은 당장 보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선수들이 많이 남은 부분이 그래도 참 안정감을 더해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닉 켈리에 대한 기대감 요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닉 켈리 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니케일리 같은 경우는 팬들이 일단은 이제 벨리치 뉴잉글랜드 이제 패치 소속 스태프였거든요. 이제 타이트엔드랑 러닝 게임 관련 좀 코치를 하다가 뭐 갭 러닝 뭐 철학을 뭐 체득하기도 했다고 하고 다양한 오펜시브 철학을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벨리치 밑에도 있었고 지금 렌즈였죠. 원래 렌즈 맥베이 밑에서 그 오펜시브 콜링 잠깐만 예 이제 맥베이 밑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이제 뭐 플레이북을 메모리 카드에 이제 업로드 뭐 할 정도로 열정적이면서 뭐 철저한 뭐 준비성이 있다고 하고요. 이분이 오펜시브 콜링 경험이 이제 아예 없으셔가지고 뭐 어떤 오펜스를 지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맥베이 밑에 이제 있는 걸 파악했을 때 이제 맥베이 오펜시브 스타일의 스팀이 가져올 개선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플로이에서는 보지 못했던 더 유연한 러닝 게임, 뭐 인원 구성에 따라서 뭐 갭 러닝도 도입하고, 뭐 존 블로킹 이전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는 모션도 활용을 하고요. 뭐 전략적인 모션이죠. 그리고 이제 11인 셋업과 넓은 스페이싱 이를 통해서 뭐 수비 분산, 뭐 포메이션 문제 해결, 그리고 뭐 쿼터백의 주도권 강화를 하고 뭐 프리스냅 조정, 탑 루트 호출 등에서 이제 쿼터백에게 더 많은 그런 필드 통제권을 부여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리그에서는 전반적으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들이 단순히 우리는 존을 많이 쓰고 존을 잘 쓰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린 존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진 않고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선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바이킹스 같은 팀이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번에 텍산즈가 같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슬로익 체제가 굉장히 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술을 가져갔다고 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어떤 다양한 변칙적인 그런 공격 운영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5 시즌 텍산즈는 어떤 스트라우드의 제도약, 그다음에 공격의 유연성 확보, 탄탄한 수비지라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스턴 텍산즈의 2024 시즌 리뷰 그리고 2025 시즌 오픈 시즌 진행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와 처음 예, 이야기를 맞습니다. 나눠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실 다양한 한국에 계신 NFL 팬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텍산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오늘 이제 텍산스 뭐 단톡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면 정말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과 뭐 위식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께 영상이 나가면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저는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텍산스가 스피스나 이글스 그리고 뭐 벵갈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조거로 잘생겼다고 좋아하시는 여성 팬분들이 많던데 저희 스타도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주류 팀이지만 네. 비주류 팀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그래도 정말 젊고 매년 발전하는 팀이니
뉴비분들이 너무 강팀에만 가지 마시고 저희 텍산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스트라우드 멋있는 선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휴스턴 텍사스라는 팀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고통의 역사를 받아왔잖아요.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팀이 확실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텍산즈라는 팀의 매력에 한번 빠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님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텍산즈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눈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